자, 여러분,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가 잘한다, 그리고 꽤 위협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당연히 했죠. 근데 이제 사람이 설마라는 게 있잖아요. 설마. 이거는 어렵지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뭐 보셨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TVN이랑 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컵 때 협업이 잘 됐어요. 특히나 이제 김진규 실장과 컨텐츠도 잘 됐고, 여전히 대표팀은 수습이 잘 안 된 상태지만 어쨌든 이 올림픽 대표팀이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나가왔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난 뒤로는 제가 아직 만 4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간 거죠. 올림픽에 가는 과정이니까 이 23세 이하 아시안컵도 TVN과 같이 해보자. 그러면 올림픽까지 빌드업하자. 자, 여러분, 4강전에 갔으면 화요일 새벽 경기였습니다. 새벽 경기인데 광고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자, 올림픽 파리 가는 거 해외 콘텐츠 대형 기획 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올림픽이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 꽤 다수. 네, 날아갔습니다. 자, 당연히 우려는 있었죠. 근데 축구 결과라는 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공은 둥글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근데 내가 태어난 이후에 올림픽 본선에 못 나간 게 없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의뢰. 아, 그래도 나가겠지. 아니면 설마 그래 3, 4위전엔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크게 잘못된 건가요? 축구 팬들이 올 초부터 좀 고역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축구에 부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너네 조회수 잘 빨잖아. 근데 여러분, 꽃노래도 몇 번 부르다 보면 지겨워요. 이게 해외 축구랑 국내 축구가 다르고요. 클럽 축구랑 국대 축구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축구, 국대 축구는 크게 봤을 때 긍정적인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재밌고 이기고 잘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축구를 안 보던 사람들도 잘하네? 경기장에 찾아가고 그래야 판이 커져요. 부정적인 이슈로 조회수 이거 빨리는 거? 잠깐이야, 잠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조회수 잘 나온다. 근데 그게 그럼 우리 회사 분위기가 막 되게 좋나? 전혀 아닙니다. 와,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때 달수 아저씨랑 박문정 의원님이랑 같이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국대 축구 안 좋으면 중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 진짜 시스템이 정상이야. 잘 돌아가고 있다. 근데 경기력의 문제나 선수 퀄리티 문제야? 그러면 축구 얘기를 하면 돼요. 이 선수 기량 아쉽다. 이렇게 축구해선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뭔 얘기야? 시스템은 있나요? 단체 문제, 사람 문제, 이 개저씨들이 축구를 망치려고. 아니, 그러면 회장이 맞다이를 까든가. 근데 그 사람 나오지도 않아. 아니, 뿌리에 염증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결과만 갖고 얘기해봐야 맨날 똑같아요. 왜? 헤드가 똑같으니까. 아니, 진짜 우리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축구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뭐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클럽이고 매 순간 연속성이 있는 클럽 축구는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좀 재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컨텐츠가 나와요. 근데 국대 축구, 국내 축구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진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가 안 좋으면 나중에 무관심이 되고 그럼 진짜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 그러잖아. 국대 축구 이런 식으로 가죠? 나중에 처음에 욕하다가 나중에 지겨워, 안 봐. 이 말이 됩니까? 자,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신태용 감독의 인리에게 패배했습니다. 자, 제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대 축구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래도 일단 올라가고 보자. 일단은 이기자.
근데 이번엔 다르다. 신태용 감독 저희가 얼마 전에 그 FM 콘텐츠를 만났습니다. 자, 싱크나이트입니다. 이번에 잘 떨어졌습니다. 웬만하면 야 그래도 일단 올라가야 돼. 이거 그럼 저 진다고 달라지나? 근데 이번엔 이건 좀 너무 말도 안 돼요. 아니 내가 태어난 이래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보다 나이 어린 분들이 좀 더 많잖아요. 본 적이 없다니까? 저 오늘 오전에 금요일 오전이 이비인후과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 상태가 조금 괜찮죠? 그 발성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제 연배가 저보다 훨씬 위에요. 그분이 얘기하다가 나 올림픽 못 나가는 거는 진짜 오래간만이네. 나 어렸을 땐데. 이번엔 신태용 감독이 어쩌면 사실 협회가 어려울 때 쓰다가 버린 인물 아닙니까? 본인들 방패막이로 쓰다가. 근데 그분 덕에 한 번은 다시 짚고 넘어갈 타이밍을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수들도 못했잖아. 얘네 비판 안 하나. 자 근데 선수들 못했어요. 쓸데없는 퇴장도 나왔습니다. 못했어.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판에 순서가 있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결과만 갖고 뭐라 해봐야 고쳐지지 않습니다. 선수들 얘기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원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진낭종 있죠? 그거 기름 계속 짜봐야 계속 나와. 결국엔 째가지고 주머니를 빼야 안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피진낭종을 그대로 두고 계속 이거 짜내기만 해봐야 뭔 소용이야. 우리가 피파 랭킹 111계단 차이 나는 인도네시아한테 두드려 맞았습니다. 저쪽에 만약에 괜찮은 포워드 있었죠? 잘못하면 4대0 나오겠더라. 자 그러면 축구를 개 못했다는 건데 사실 그래도 지금 우리 채널에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축구 좀 본다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유럽 축구 보시고 K리그 보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요즘 선수 퀄리티 아무리 좋아도 전술 없으면 개 털리는 게 현대축구입니다. 근데 상대 감독이 신태용이야. 여우 같은 분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눈에 보듯이 보이는 사람이야. 경기 때마다 와서 봤대. 자 그러면 선수 잘못? 오케이. 그러면 있어요. 자 전술 없으면 안 되잖아. 전술 누가 짰어요? 황선홍 감독 코칭 스텝. 자 이 사람 얘기해야 돼요. 자 일단 황선홍 감독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황선홍 선수를 레전드고 사실 현장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진짜 젠틀한 양반입니다. 인터뷰할 때 보면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2013년도 포항 우승 이후에 황선홍 감독이 감독으로서 평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분 완전 내리막입니다. 서울, 대전, 악겜 이거는 진짜 체급차로 찍어 누른 거야. 완전히. 이미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했죠. 음수에서 그냥 0이 됐습니다. 마이너스에서 0이 된 거야. 양수로 된 게 아니야. 0이야 0. 이분의 선수로서 레전드였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K리그 본 분들 알잖아. 황선홍 감독 이미 사실 평가 끝났어요. 근데 자 그러면 황선홍 감독 잘못했어요? 황선홍 감독 누가 선임했습니까? 근데 심지어 사실 이분 입장에선 그런 얘기도 할 거야. 뭐 본인이 맡은 거긴 하지만 그나마 이번 대회 어려울 거라고 지원 형도 맨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나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유럽파를 차출을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해 보인대. 근데 그나마도 A대표팀 임시감독 시켰죠? 이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그럴 뿐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독으로서와 인간으로 평가는 다르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본인 입장에서 그거 하느라 정신도 없었는데 라는 얘기도 할 법하잖아. 안 하겠지만. 그리고 그럼 뭐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안 할 거지만 어쨌든 이것까지 지켜놨어. 선임도 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에 야 근데 이거 갑자기 하는 얘기지만 앙리 뭐야? 우리는 클린스만 선임부터 올림픽 실패까지 아시안컵 대실패 선수단 관련 협회 병크. 협회장이라는 사람은 그 웹에서 가십으로 떠들었던 파벌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했죠. 병크 터뜨렸죠. 그 다음에 본선 탈락했고 이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운영해야 될 KFA는 자 시스템 없고 율속 행정에다가 리더는 있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야 할 사람이 없대. 그럼 어떡해? 근데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공석이 낫지 않아요? 자 일단 그 지금 정혜성 위원장 이게 제가
결국엔 이따가 청희 형이랑 환희 형이랑 전화 연결을 할 텐데 그 태국 2연전 끝나고 그 정혜성 위원장 워딩에 금 잡을 데가 없었다. 여기에 청희 형이 사실 저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우리끼리 플로우 그 업무 톡 했었던 거에 2경기 1승 1무에 이 정도 워딩 좀 쎄한데? 오바 아닌가?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 책임진다 했었죠. 이분 이 얘기에 저는 반대. 왜냐하면 이분 책임지면 뭐가 달라져요? 이 사람이 뭔데? 이분 나가면 그만이잖아. 이분은 책임질 뿐이 아니다. 헤드가 나와야지. 아까 얘기했던 정몽규 NC. 자, 이분 필요할 땐 없고 책임져야 될 때 없습니다. 경기력, 대회 실패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그때 승부 조작 사면 기습 사면 이거 일단 1차였고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이거를 갑자기 다른 일정을 보다가 오늘 라이브를 해야 되겠다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대표팀은 정몽규 회장이 만든 홈리스 대표팀이다. 왜? 타조 없죠 지금. 천안 축구 종합센터 건립 전입니다. 내부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럼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대표팀이 노숙자입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 분명 4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이러저러 해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중간 브리핑이라도 하든가. 맨날 뭐 무슨 협회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언론에나 뭐 찔끔찔끔 새는 거나 하고. 청형이랑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통 연결해놨대요. 네, 한국 대회가 이렇게 일찍 끝날지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어떤지 관중분들이나 아니면 선수단 분위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한국을 제외하면 어제 경기장은 정말 축제 분위기였고 어제 관중이 한 9,000명 정도 왔었는데 한 80%가 인도네시아 관중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 관중들과 인도네시아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은 거의 뭔가 국경일 분위기? 한국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은 되게 침통했고 눈물을 흘린 선수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80분부터는 경기장에 내려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PK까지 전부 봤는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이길 만한 경기력이 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컸습니다. 자, 협회 관계자들이 혹시 지금 현장에 가 있나요? 협회 관계자들이 몇 차례 왔었거든요. 네. 정혜성 위원장과 전력강화 위원 한 명이 한 2-3경기 정도에서 제가 실제로 있는 걸 봤고요. 어제 경기에서는 아마 최영일 부회장이 VVIP석에 앉아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저는 보지는 못했고 근데 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보지는 못했고 확실한 거는 정혜성 위원장과 최영일 부회장 그리고 전력강화위원 한 명은 경기를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정혜성 위원장이 경기장에 왔을 때 당연히 뭔가 홍준하 감독을 만나거나 점검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런던에서 일을 보고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당연히 런던에서 일을 보고 왔다는 거는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해외파 7명의 감독들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더러는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황선홍 감독은 임시 감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이것도 이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정보를 듣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황 감독은 여기서 우승을 한다 치더라도 임시 감독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기류가 있다. 그게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거 좀 종합해 보면 사실은 전력경영위원회들이 많고 국내 감독을 조금 우대한다는 분위기는 저도 지금 좀 느껴지긴 해요. 다만 그게 과연 이제 황선홍 감독의 1순위인지 그걸 제가 직접 뭔가 들은 정보에서는 그게 100%다 라고 이야기하기 좀 더 어려울 거라고 너무 상반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보와 사실이 다르잖아요. 저는 다른 정보가 접했다는 것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사실이다, 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뭔가 기사 쓸 정도다. 네. 이게 뭐 확실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에게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정보원 중에서도 조금은 높은 등급에 있는 분이 이런 일도 있으니 이런 얘기도 자기가 들었으니 한번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협회가 지금 이번 대회 수습 어떻게 할 거로 보이나요? 뭐 그 사과문 낸 거 보니까 무슨 좀 어이없는 얘기 하던데. 저도 사실 그 사과문을 지금 방금 봤는데 네. 일단 사과를 한 거는 고무적입니다. 일단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인 안이 또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계속 어제 명지용 코치도 얘기했지만 23세를 뽑는 것도 어렵고 외교력도 어렵고 뛰는 선수들도 드물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22세로 해결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23세가 되면 뛰지를 못하잖아요. 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거의 무용하다. 이게 나이가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22세까지는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좋은 선수를 길러내는 것이 먼저이지. 일본은 보셨잖아요. 일본은 제1위1에서 모든 선수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이 뛰는 선수도 있었고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이 연령대에 좋은 선수를 키워내지 못했고 사실 K리그 구단들이 차출을 거부하진 않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는 사실 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도 이 차출을 다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 구단들이 많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는 아직 대표팀을 훨씬 더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에릭 토이 회장이 리그를 멈춰버렸어요. 리그를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K리그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연령별 지도자들을 아주 좋은 분들을 뽑아야 되고 각 팀의 유소년 지도자들도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이분들이 많은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결국에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뽑아와야 되고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이건 확실한 얘기인데 코칭 스태프가 그 차출을 의논하려고 해외팀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구단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코칭 스태프가 오냐? 대한축구협회가 와요. 왜냐면 일본은 지금 독일에서 이번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게 독일에 있는 분만 3분이랍니다. 근데 각자 역할이 다르고 이분들이 누구는 조금 위에, 누구는 조금 프로보다 아니면 누구는 유소년들을 관리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해외에 있는 뭐 23세 이하 선수들은 되지만 어린 선수들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회만 있다고 해서 코칭 스태프가 날아가서 협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역량을 쌓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 외교적인 역량도 아직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형님 저 뭐 그 TVN이랑 일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하고 들어오십시오. 최근에 뭐 해외 많이 다니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형님 빨리 돌아오셔서 뭐 저희 또 내부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할 건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얼른 돌아오세요. 네,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면 차출 관련해서도 코칭 스태프가 가는 게 굉장히 어이없고 일본이랑 솔직히 좀 얘기하지만 뭐 이게 이제 비교 안 할게요. 그냥 비교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 결과물들은 우리 선수들이 저는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랑 비교하면 너무 좀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 싶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 리그와 K리그를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리그를 중단하는 거는 이제 뭐 그들의 얘기 우리도 공이 월드컵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성과 이런 문제인데 그거를 떠나서 사실 황선홍 감독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 죄송하게도 K리그에서도 이미 전술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공식 사과만 봤는데 아까 뭐 청희 형 얘기를 빌리자면 한개 고무적이다. 아니 어이가 없죠? 제 느낌에는 약간 자 사과문 요약 아니 저희는 축구가 업이에요. 대표팀 축구는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근데 축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달 동안 이 얘기를 계속 좀 나가라!
우리나라 부동의 최고 인기 스포츠는 국대 축구입니다. 그리고 야구예요. 국대 축구는 압도적이야. 제발 감독 같지 않은 어디 가가지고 위약금 받아먹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야부리 터는 그런 뭐 그 이상한 7년 놀던 사람 감독 세우지 말고 제대로 된 감독을 세워야 선수들 방패막이 안 삼죠. 왜 도대체 개인을 계속 방패막이를 삼나요? 저는 이번에 위기이자 기회라는 아주 상투적인 얘기와 동시에 제발 그 이름값으로 감독 선임하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홍 감독 이름값 대단하죠. 레전드잖아. 근데 저도 뭐 지금은 현장 중계를 안 나갑니다만 현장 중계 가보죠. 여전히 이름값과 권위로 감독 선임하는 데들 많습니다. 그거 좀 끊어내야 된다. 우리보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도 이제 그런데 안 기대요. 실적을 보고 선수 경력이 없어도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한희 형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희 형이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한희 형님. 네. TVN 아시안컵 그리고 23세 이하 아시안컵 해설위원 김한희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그 요즘에 아침도 그렇고 23세 이하 이거 쭉 계속돼서 좀 피곤하실 텐데 네. 그 어쨌든 사실 대회가 이렇게 되면 방송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분위기 좀 어떤가요? 뭐 분위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 되게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사실 좀 없진 않았군요. 그쵸. 당연히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입 밖으로 뱉은 순간 좀 재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네. 방송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중계진끼리도 했고 뭐 PD 분들도 뭐 했고 안 가길 좀 잘한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하긴 했죠. 심지어 그 정도까지 카타르를 갈 수도 있었는데 네. 갈 중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조별리그 경기력을 보고 너무 좀 재미도 없고 그리고 시간 뭐 사람들이 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네. 사실 그래서 뭐 조별리그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말을 뱉었지만 속으로는 또 다들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별리그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꾸역꾸역 이겼으면 좋겠다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불안함이 항상 마음속에 좀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8강에서 터져버려가지고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3승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경기력을 안 본 건 아니고 아시안게임 때 황선홍 감독이 성공했던 거는 다른 팀들과 유럽파 체급차가 너무 컸고 그렇죠. 우리는 다 소집이 된 상황이었고 예. 또 뭐 군대 면제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아시안게임 축구를 총력전으로 나오는 팀은 우리랑 몇몇 나라밖에 없다고 봐야 되죠 사실. 그죠. 네, 그렇게 보면 아시안게임은 좀 더 난이도가 쉬운 대회였고 이제 23세 아시안컵은 뭐 유럽에서 뛰는 축 선수 아닌 이상은 이제 소집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하고 네. 올림픽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한 다들 중요성을 생각하고 한번 나가보고 싶잖아요 올림픽은. 그죠. 큰 대회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일본은 2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4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올림픽을 위해서 이 선수들을 계속 4년간 발탁을 해서 돌리면서 이제 뛰는 거고 우리는 2년 주기로 계속 이제 돌아가는 형태고 네. 또 우리는 뭐 군면제 되면 막 또 그 애매하잖아요. 차출하고 막 이런 게 좀 상황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또 그렇고 근데 게다가 전술이 경기 다 뭐 얘기하셨겠지만 이런 전술을 가지고는 뭐 압도적인 기량이 있지 않는 이상 택도 없다. 정말 이제 실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네. 보면 그러면 이제 전략 전술이 중요한 대회인데 그런 게 안 됐고 사실 2년 전에 2022년 AF 23세 이거에 네. 타이틀이 없었죠. 그냥 대회였죠. 맞아요. 이 대회에서도 엄청난 실패와 참패와 정말 창피한 경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제대로 된 피드백 없이 그냥 아시안게임까지 그냥 유야무야 좀 흘러가면서 뭐 아시안게임을 또 잘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중간에 분명 2022년에 뭔가 피드백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있긴 했거든요. 그죠. 일본전을 8강에서 0대3으로 졌고 그 선수들이 2살 어린 선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회 나온 선수들이 2년 전에 똑같이 또 나왔어요. 일본에.
근데 이제 그 경기를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코로나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생각해 보면. 네. 왜냐면 그때는 아무래도 월드컵 시즌이었고 월드컵 해였고 해서 좀 그런 A 대표팀에서 주목을 받고, 이거 타이틀이 없는 23세 아시안컵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에이 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 못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뭐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어.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사실 황선홍 감독은 이미 K리그에서 굉장히 좀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뭐 제가 K리그 현장에 가보고 그 다음에 대표팀 감독 선임하는 걸 보고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권위나 이름값에 기댄 감독 선임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뭐 당장 정몽규 회장도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게 이름값 있는 스타 선수니까 라는 느낌으로 선임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뭐 대표팀도 비슷하지만 예. 클럽팀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실 지금 보면 클럽팀도 비슷하고. 근데 이게 왜 이름값에 의지하는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 축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팀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서 어떤 전술을 썼을 때 우리가 아시아 무대와 올림픽 무대 또는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전술을 써야겠다, 이런 스타일을 구축을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런 스타일을 쓰는 감독을 선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냥 일단 감독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을 찾다가 그거죠. 이제 불 꺼놓고 손을 막 뒤적뒤적 거리는 거예요. 서랍에서. 그래서 이거 좀 묵직한데? 그냥 집어 오르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임이잖아요. 내가 목적성이 확실하면 난 이걸 무조건 집어야겠다 생각하면 불을 켜고 찾아보고 난 이게 필요해 하면서 서랍에서 하나 꺼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유명한 거, 내가 알던 거, 내가 익숙하던 거, 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니까 대표팀 역시도 전혀 컨셉도 없고 무슨 축구 하는지도 모르고, 물론 대표팀은 클럽팀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은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대표팀이 대충은 어느 축구를 해야, 그러니까 벤투처럼 나는 주도적인 축구 하겠다, 공 뺏기더라도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지금 23세 대표팀은 뭘 한 거예요? 그동안 갑자기 3백 왜 쓴, 5백 왜 쓴 거예요? 4백 하다가 5백 갑자기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전술이 바뀌고, 심지어 그 전술 써보지도 않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해본 전술로 인도네시아 상대로, 인도네시아가 5명이 공격하거든요. 네. 빌드업을 3-2-5로 하잖아요. 그치. 5명 막으려고 5백 쓴 거예요. 그런 그냥. 거 같아, 진짜. 5백 오케이, 쓸 수 있어. 3-2-5 막으려고 5백 쓰는 건 저는 문제 없다 생각해요. 근데 수비하고 공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4백으로 빌드업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훈련이 됐어요? 나는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시스템과 하고자 하는 축구에 대한 게 없고, 야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좀 센 것 같은데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상황만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역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거리가 없었던 게 큰 거고, 이거는 대표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K리그,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K리그 팀도 마찬가지인데, K리그 팀 가운데 그 A팀이랑 네. 유스팀이랑 다 통일된 철학을 가진 팀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개도 없다. 한 개도 없다. 왜냐하면 뭐 뮌헨이야,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야. 네. 바르셀로나 축구를 하면 A팀도 그 축구를 하고, 물론 감독에 따라 디테일은 다르겠지. 근데 기본적인 철학이 비슷한 감독들을 선임해서 15세, 18세를 운영하고 A팀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감독이 경질됐어. 감독 없다, 급하다, 막 뒤적뒤적해. 이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팬들이 납득 못하잖아. 네네네. 제껴. 모르겠다. 야 그냥 우리 레전드 유명한 사람 해. 출신. 야 그치, 걔 전화해봐. 이렇게 되면 그냥 와서 그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팀이랑 어떤 인연이 있는지, 우리 팀을 잘 아는지, 우리 팀이랑 뭐 친분이 있는지, 내가 불렀을 때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게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름값에 의존할 수 있는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전체적으로 실력보다는 이름값, 권위. 그리고 결국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유명하면 잘하겠지,
우리 팀에서 뛰어봤으면 잘 알겠지. 근데 그게 20년 전에 뛰었고 10년 전에 뛰었는데 그게 같냐고요, 상황이. 근데 왜 이상하게 물론 아닌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축구인들이나 헤드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정몽구 회장이 예전에 형이 얘기했었잖아. 축구 잘 모르고 관심 없다고. 관심은 축구는 있겠지. 뭐- 좋아는 하겠지. 축구 좋아하죠. 축구 좋아는 모르죠, 하겠지. 근데. 예. 근데 왜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지? 그냥 결정하고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즐겁고 내가 사람을 뽑는 게 너무 권력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네.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하고 우리 클럽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축구를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고 그거에 맞는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좀 어깨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선택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네임밸류가 높든 안 높든 그건 되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네임밸류 높고 컨셉도 확실하고 스타일도 확실하면 그게 베스트죠 사실. 제일 좋죠. 왜냐면 그러면 네임밸류 높다는 건 어느 정도 선수들을 관리하는데 장악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있다는 아니야. 그쵸. 있을 가능성이 크다니까. 근데 네임밸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실력 네임밸류가 유명하지 않으면 잘 못할 거야. 뭐 이런 편견들도 되게 심한 것 같고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죠. 이 바닥을. 인맥이 뭐 어렸을 때 같이 축구했던 사이, 뭐 선후배, 내가 편한 사람 그런 거. 난 성질이 더러워도 실력이 있고 우리 팀 컨셉에 맞으면 그 사람을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 써야 된다고. 그게 좋죠. 왜냐면 그래야 네. 축구를 잘하고 어떤 컨셉인지 밀고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 K리그 구단 중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립된 구단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올 시즌은 진짜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대표팀에도 역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유럽에 보면 뭐 독일이 특히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이렇다 할 만한 선수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지도자로 막 등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네.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프로 무대에는.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등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도전조차 안 하는 건가요? 뭐 학원 축구나 뭐 이런 데는 있을 수 있겠죠. 좀 밑에 레벨은 있을 수 있다. 밑에 레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A팀을 데려오는 게. 그럼 예를 들어 18세나 네. 뭐 아니면 B팀이나 이런 거에서 차근차근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시스템이 없고 제야의 고수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난 뭐 있다고 확신은 못하겠어. 근데 있겠지. 좀 더 나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굳이 내가 저기 가서 굳이 막 편견을 깨면서 부시면서 나가는 걸 그냥 난 있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려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은 있지만. 왜냐면 어차피 이 시스템 바닥이 유명한 사람이 선택을 받고 진짜 실력보다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 비주얼적인 거 이런 네. 것만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뭐 그냥 자기가 하던 거에서 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선택해서 이 축구 너무 좋은데 얘 한번 데려와 볼까라고 총대를 맬 만한 인물들이 거의 없는 거죠. 사실 이쪽 축구 쪽에는 그냥 정말 안전빵 느낌. 네. 본인 입장에서는 데려왔을 때 어쨌든 뭐 우리가 이름 알면 사람들이 처음엔 별말 안 하잖아요. 팬들도. 그죠?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 들었으면 누군데? 불안한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다들 그러니까 일단 뭐 18세 팀이나 뭐 이런 데서 감독을 하다가 올라온 젊은 감독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테스트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들여다봐야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들여다보지를 않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조차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평가하는 높은 사람들, 결국 뭐 단장이라든지 뭐 강화 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받아서 저기 어디 지방에 무슨 팀 있는데 얘가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가 좋다는데 봐야지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발굴해낼 의지도 없는 거지. 사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가? 그게 그러면 축구인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모르겠다. 나는
나는 그냥 A팀 감독을 뽑아서 유명한 사람 뽑아서 내가 거기서 딱 앉아서 총권 다 쥐고 손에 쥐고 선택하는 것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밑에서 끌어올리거나 뭐 밑에서 아래에서 데려온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캐릭터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사실 냉정히 말하면 인맥, 학연, 지연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축구 이게 있겠지. 어디 대학 어렸을 때 뭐 제자 그거 외국에도 있을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쓰고 그래. 싶으니까. 근데 인맥이라고 그 학연이라는 게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이랑 합을 맞춰본 사람이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도 그냥 학연 지연 있으면 땡겨 쓰는 게 문제 아니야.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냥 친하니까 편하니까 나랑 말 통하니까. 그럼 말동무를 찾아야지 왜 감독을 찾나. 그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진짜 실력 있는 나는 진짜 좋은 감독은 자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감독 완벽한 감독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면 네. 나랑 친한 코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코치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면 대부분 그냥 나랑 친한 사람을 데려가더라고 항상.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감독이 조금 부족해도 코치가 괜찮으면 코치진이 나는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들 좀 있잖아요. 꽤 많죠. 근데 그런 협업의 느낌도 없고 결정은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아는 건 별로 없어. 그러면 코치들은 그냥 훈련만 시키는 거야.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춰 있는 거죠. 팀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네. 저는 답답합니다 진짜. 이러면 또 뭐 한국 축구 제가 축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초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K리그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걱정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마 K리그 딥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는 우리 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그 보여지는 축구 내용만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최근에 한 몇 개월을 이 대표팀 얘기하면 정몽규 회장 얘기해야 돼, 정혜성 위원장 얘기해야 돼, 시스템 얘기해야 돼. 아니 이게 원래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 기본이 돼 있은 상태에서 이 감독은 전술이 이러니까 우리가 바꿔보자, 이 선수는 이러니까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이 원초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축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딱딱 갖춰서 시스템을 갖춰서 선발을 해서 감독 선임하고 선수를 데려와서 경기에 나가도 지는 게 축구예요. 그거 어쩌면 누가 이기면 누가 져야 되니까. 그치. 결과는. 그래도 지는 게 축구인데 이미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상황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시아에서 상위권 구단이잖아요. 상위권 팀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상위권이죠. 그러면 상위권 팀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근데 다른 뭐 동남아시아 대표팀이 선임하는 거나 우리가 선임하는 거나 우리가 돈이 조금 더 많을 뿐 이제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떨 때는 동남아들이 돈 투여를 많이 하니까 그거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다 시스템도 없고 엉망이고 우리가 뭐 가끔 좀 이제 막 협회 뭐 상대 팀들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막 있죠. 뭐 얘는 준비를 그렇게 하냐 뭐 경기장도 준비 안 됐고. 근데 나는 우리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남의 집 불난 줄 알고 왔더니 우리 집이 불나 있어 지금 맨날. 그래 맞아. 보면서 너무 전체적으로 답답해요. 저는 뭐 사실 황선홍 감독의 전술 이런 얘기는 되게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이걸 관통하는 핵심은. 저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사건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고 애초에 시작점으로 가서 뭔가가 잘못됐는데 이거를 3년 4년간 계속 끌고 온 상황이 되게 잘못된 거고 과연 중간중간에 황선홍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저는 전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평가가 뭔가 안 좋으면 코치진을 바꾸든지 뭐 상황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취해서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이런 결과를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정몽규 회장 이번 일로 뭔가 신변의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는 임기는 다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채우고 그러면 다음 4선은 안 할 거다? 그거는 양심 있으면 안 하겠죠. 근데 양심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러게 알 수가 없네. 왜냐면 임기 중간에 나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이거 축구인데 질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그게 난 진심일 것 같아. 그리고 임기 중간에 나간다는 건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근데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나왔겠죠. 그쵸. 인정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기를 꽉 채우고
나는 그래도 완수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완수했다 하고 그냥 뭐 거기서 사선 해볼까 하다가 분위기 봐서 안 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은 언론도 그렇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니까. 네. 저는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뭐 바라는 그림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축구 보러 오는 분들도 많아지고 즐거움이 이게 좀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고쳐질 생각을 안 하니까 좀 많이 답답해요. 이게 원래 높은 데서 추락하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추락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월드컵에서부터 추락해서 1년간 너무 그런 것 같고. 저는 어제 질만 했다고 생각해서 아쉽진 않습니다. 경기는 사실 만약에 앞에 좀 좋은 투어도 있었으면 난 네. 4대0 봤는데. 그래서 저는 질만해서 뭐 경기가 아실 거다 그러진 않아요. 이거 지는 게 맞다 이거는. 그래, 그건 맞아. 그냥 이 전체적인 상황이 좀 억울하고 막 화나고 답답할 뿐이지. 네. 경기는 뭐 나갈 자격이 없었다 이날은. 그렇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방송 정도? 뭐 어쨌든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거? 이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거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와서 오늘 라이브를 보시고 그 다음에 비교적 딥하게 축구 얘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경기도 문제고 선수들 잘하지 못했고 황선홍 감독 너무 전술이 없다. 그 다음에 왜 선임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다음에 결국에 중요한 건 헤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그쪽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데 모아서 정몽 회장 제대로 해라, 사퇴해라,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축구를 아주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저는 그 정도 얘기까지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다. 다만 올림픽에 축구 떨어져서 너무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 어떤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 팬들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봐봐 일단 우리가 어쨌든 올림픽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A대표팀 감독이 누가 되느냐예요. 그 감독이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이상한 선택하지 말고 뭐 차라리 잘 됐죠? 제가 어떤 대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잘 됐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과는 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비판하자. 떨어진다고 뭐가 바뀌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떨어진 게 잘 된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이런 축구 보는 게 피곤하죠. 재밌게 축구 얘기하고 경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계속 회장 얘기를 하니까 진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팬분들 중에 진짜 축구 사랑하는 분들 뽑아가지고 전력 강화에 만들어도 그거보단 낫겠다.